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지도 않고 4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3, 4월에 4차 대유행이 올 수도 있다고 방역당국이 경고했습니다. 백신에 대한 기대가 자칫 방심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거죠. 설 연휴를 앞둔 이번 주말 이동량이 늘어날 수 있는데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야말로 지금으로서는 최고 백신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뉴스에도 먼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열린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아주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서울시장 출마 선언에서 그 건으로 물어보려고 모셨는데 예. 그 전에 한두 가지 좀 신상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 그렇게 있어요. 하시죠. 예. 옥고를 치른 적이 있죠. 지난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관련해가지고 그렇죠. 그때 얼마 동안 1년 만기 출소했습니다. 1년, 만기 출소했나요? 예, 하루도 가석방 못 받고 예. 또 2012년은 공교롭게도 윤달이어서 365일이 아니라 366일을 살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옥고를 치른 이유가 다스는 MB 거다. 이 이야기가 허위 사실이고 명예훼손이다 해서 징역을 살게 된 거죠. 예, 그런 셈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 다스가 MB 거라고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1심 판결, 2심 판결까지는 제가 안 봤는데 1심 판결에서 다스가 MB 것이라고 하는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이게 판결문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때 제가 BBK 다스가 MB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당신은 허위사실 유포요라고 하면서 유죄를 결정했던 사법부. 예. 제가 재심하기 전에 그 사법부는 당시 잘못 판결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반성하고 그런 걸 공식적으로 반성하면서 입장을 표명할 때 예. 사법부가 좀 신뢰를 획득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법관 탄핵이나 뭐 이런 것까지 안 가겠죠. 사법부에 대한 마지막 기대들을 하고 재판을 받는데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참으면서. 근데 사법부가 그러한 억울한 사정을 보지 않고 중립적 위치에서 하지 않고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기댈 곳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예. 최종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판결이 나온 뒤에 예. 사법부 쪽에서 정 의원님 미안하게 됐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좀 들었습니까? 금시초문입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심을 해야지요? 예, 그런 신청하실 겁니까? 예,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정치적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그러고 재판부도 그러고 예상컨대 예. 강력하게 저항할 거라고 우리 변호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요? 네. 그게 다 나왔는데. 그게 나왔어도 이제 전체 주장이 그것만 주장한 게 아니라 주가 조작이라는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주가 조작 때문에 당신은 유죄를 받은 거다. 이런 논리로 번질 수가 있다는 거죠. 꼭 그것만이 아니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현령 비현령입니다. 그런 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사법부가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어때요? 이번에 그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을 보면서 예. 지금 그 부분도 1심에서 임성근 판사가 지금 무죄를 받았지만 예. 그때 1심에서 판결 내용을 보면 직권남용, 그러니까 그 직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직권남용은 성립되지 않는다. 예. 그래서 무죄를 선고했지만 위헌적인 부분들은 있었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하게 된 건데 예. 만약에 그 부장판사가 현직 판사가 아니었더라도 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했을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그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탄희 판사 출신 그리고 그 양승태 사법농단을 제일 먼저 고발했던 이탄희 의원이 사법부가 신이 아니다. 근데 이제 그 재판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심정은 신과 같이 중립적 판단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하는 분이 99.99%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막상 들어가 보면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또 같은 법조계에 있는 사람이 피고로 올라오게 되면 그게 검찰의 식구든 혹은 변호사의 식구든 이렇게 되면 비교적 봐주는 듯한 판결로 넘어가고 이런 게 왕왕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제 탄핵 사태까지 온 거거든요. 저는 검찰의 이 부정적인 측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법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리고 너무 전문적인 영역이니까 그래서 사법부가 이렇게 탄핵까지 온 상황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좀 자정 노력을 해야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7천 명 중에 그 공수처 대상이 7천 명입니다. 고위공직자가. 그중에 검찰 2천, 판사 3천 명이에요. 그럼 전체 7분의 3이 이제 판사인데 아마 공수처 출범 이런 것 때문에 내부적으로 좀 부글부글 끓을 수도 있는데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고 동의한 것은 자체 자정 노력이 되지 않으니 공수처라고 하는 것을 출범을 시켜서라도 좀 그 중립적이고 자정 노력을 하라는 외부의 채찍이거든요. 채찍을 때리기 전에 안에서 자정 노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그 탄핵 상황을 보면서 내부적으로 분노하고 부글부글 끓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만큼 잘못했기에 여기까지 왔느냐 이런 반성의 목소리가 좀 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법은 그렇고 또 옥고를 치르진 않았지만 또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출마하려고 하는 하셨잖아요. 날, 예. 출마 선언하는 날 그 일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이른바 이제 저는 가짜 미투라고 예. 하는데 1심에서도 그러니까 그 2년 전에 그 예. 재판을 하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3년 동안 제 인생은 초토화된 거죠. 아무것도 남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1심에서 무죄가 됐고 그리고 2심에서도 무죄가 됐는데 다행히 뭐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된 게 아니고 성추행은 없었다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그 판결이 나서 정말 그 한 3년 동안 고통스러운 세월이 있었지만 예. 다행히 이 그 1심, 2심 그 재판부가 또 그 공교롭게도 저는 이제 뭐 잘 됐다고 보는데 그 여성 판사님들이었어요. 1심도 그렇고 2심도 예. 그렇고. 그런데 좀 깔끔하게 끝이 어. 나서 그러면 이제 1심, 2심 사실 관계를 따진 사실심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끝나면 검찰은 상고하면 안 되죠. 근데 또 상고를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검찰이 그런 측면을 보면 너무 이렇게 아집스럽게 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 검찰도 그렇고 또 법원도 균형된 판결을 하지 못하면 5천만 국민은 누구를 믿습니까? 하여튼 파란만장 우여곡절 예. 그러니까 정말 정치 한참 하실 그 연령대의 재판부, 검찰, 법원 이런 것 때문에 다 세월 보낸 거 아니에요? 13년을 13년? 족수에 묶여갖고 이제 박물관에서 나온 게 13년만이라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으로 제가 그 보기보다 나이 많습니다. 60년생인데 예. 내 인생에서 정치 인생에서 13년은 빼달라. 그럼 60년생이 아니라 이제는 73년생 소띠로 인생을 시작하겠다. 아하. 그리고 다행히 바다 건너 예. 바이든 대통령이 또 80으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희망은 살아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도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런데 정치 인생 13년 뺀다고 하지만 육체적으로도 제가 이렇게 보면 예. 누가 60년생이라고 보겠습니까? 예. 뭐 지금도 팽팽하고 하긴 뭐 옥중에서도 뭐 이렇게 막 그 운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예. 사진도 보여주고 그랬죠. 감옥에 있을 때도 그 고통을 잊기가 힘이 들어서 이제 좀 제 몸을 혹사시켜야지 잠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동했다기보다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사실은 저를 혹사시킨 겁니다. 하루에 푸시업 1000개 하기가 쉽겠습니까? 아, 그렇죠. 예. 1000개씩 했어요? 1000개씩 했습니다. 야. 그리고 이번에 그 가짜 미투로 모함을 받을 때도 이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술만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일주일에 2-3번씩 한강변을 8km씩 뛰고 10km씩 뛰고 계속 또 그 홈트레이닝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예. 거기서 운동하고 운동하면서 나를 혹사시켜야지 이 고통과 괴로움을 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건강한 육체를 또 되돌려받고 그랬습니다. 아, 그럼요. 또 건강이 제일이니까 예. 이제 건강한 몸으로 또 그 아팠던 시기가 정치 앞으로 인생에서 또 좋은 자양분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 신의 숨은 뜻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예.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예, 많이 쓰였습니다. 지금은 건강 좋으시죠? 아주 좋습니다. 네. 예. 자, 이번에 서울시장 출마 선언하셨는데 왜 서울시장을 또 도전해야 되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일단 저기 이제 댓글에 강북 상놈인데 제가 표현을 바꿔서 강북 천민이라고 바꿨습니다. 저걸 좀 바꿔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정식 그 토지 계급의 조선시대 계급에 상놈은 없습니다. 천민이라고 되어 있고요.
아, 그렇게 해서 나왔나요? 예. 처음에 이제 당에서 김진애 의원이 할 때 그래도 좀 이게 뭔가 레이스가 있어야지 예.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철저한 당인이기 때문에 받아들였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27일 날 제 판결이 있고요. 그래서 판결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28일 날 최강욱 대표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저는 무죄를 받았는데 28일 날 최강욱 대표의 판결이 말도 안 되는 8년의 그 징역 8년 집행유예 2년이 나오는 걸 보고 야 이걸 그 진짜 열린민주당 만약에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대 정당이 있었으면 저렇게 마음대로 판결을 했을까? 말도 안 되는 저런 판결이 나왔을까? 그날 28일을 보면서 제가 확고의 결심을 굳혔습니다. 예. 이번 지금의 정치 상황은 보수 기득권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 그리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서울시장 선거라고 쓰고 대선 전초전이라고 읽는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대선 선거 대통령 선거를 앞둔 일종의 평가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진보 쪽의 단교를 이끌어내고 열린민주당의 존재감을 알리고 그리고 열린민주당의 이런 선명한 민주 진보의 마인드가 더불어민주당도 이길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지지자들 그다음 민주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에게 보여주자. 그리고 그 첫 단계로 지금 갈라치기하고 분열의 씨앗이 있는 것을 다 지우고 단결과 통합의 기치로 나가자. 그 후보 단일화하면은 질 위험성이 상당히 높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통합을 선언하면 그럼 이제 하나의 정당으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니까.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은 서울 시민을 향한 공약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서부터 월요일까지 열린민주당 의결당원들에게 투표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의결당원분들에게 지금은 단결이 기치다. 통합할 때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래서 통합을 우리 당원들에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의원, 저하고 개인적으로 무척 이제 제가 존경하는 의원인데요. 제 통합론에 대해서 또 화답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있었거든요. 그럼 한 지붕 한 가족으로 가자라고 하는 저희 주장에 우상호 의원께서 통합을 하자. 그리고 단결을 하자. 여기에 대해서 화답을 해서 제가 무척 그 반갑게 다시 또 그 존중한다. 그 이타적인 정치를 해온 우상호 의원이 지금 이 시점에 또 통합과 단결의 기치를 드는 것에 대해서 100% 환영한다 이렇게 답을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유가 예, 내가 열린민주당의 후보가 돼가지고 예, 민주당과 통합을 하는데 앞장서기 위해서 예. 이겁니까? 그건 우리 지지자들한테 대한 얘기고요. 예. 그리고 지금 관심이 야당 쪽으로 가 있는데 열린민주당 후보로 정봉주가 나오게 되면 더불어민주당과 통합하는 과정 속에서 정봉주쯤이면 반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송이 이게 일반인들에게도 나가지만 지금은 열린민주당 당원들에게 호소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통합 과정, 그다음 경선 과정 하나의 플랫폼에서 같이 싸우자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소개됐는데 제 공약을 본격적으로 이제 전면에 내세울 겁니다. 토지 계급제 그거. 그렇죠. 근데 제 지금 질문의 요지는 예,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당을 예. 꼭 시장 출마 선언이라든지 열린민주당의 시장 후보가 돼야 예.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면 통합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저도 한 30년 정치를 했는데요. 지금 안 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열린민주당을 지지하는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대선 때 아주 당연하게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찍을 터인데 왜 거기서 이제 강성이거나 선명한 목소리를 내는 최강욱, 김진애 이런 분들 또 정봉주 이런 사람들이 당에 들어오면 조금 안주하는 분들은 불편하거든요. 그런 이제 아주 감정적인 작은 소소한 느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좀 예. 갑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중요한 선거에서 우리 찍어줄 텐데 우리 찍을 건데. 괜히 합당해서 바른 말하고 시끄럽게 할 사람들 온들 예. 도움 안 될 거다. 그렇죠. 아하, 그리고 예. 이제 그게 저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조직이 커지면 좀 안주하는 상황으로 갑니다. 보수 야권이 일당에 대해서 이제 무너진 그게 그런 전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열린민주당을 찍은 분들이 지난 총선 때 한 150만 가까이 되고요. 지금 저희 당원들 보면 이 통합은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묻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고 당에서는 통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의결 당원들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무척 열정적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열정을 이 작은 집에서 발휘하지 말고 통합된 큰 당에서 선명성을 강조하고 민주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정권 재창출의 필요성을 더 큰 정당에 가서 얘기를 해라. 예. 라고 하는 거 우리 당원들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일단 열린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되는 게 그 예.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열린민주당의 후보 선출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서부터 8일까지 예. 8천 명 정도 되는 의결 당원들에게 문자가 갑니다. 예. 그럼 이제 문자에서 안내하는 대로 쭉 쫓아오면은 그 웹에 들어와서 투표를 하고 그 결과가 9일 날 오전에 발표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4일 동안 투표를 하고 결과는 9일 날 오전에 발표가 됩니다. 예. 그럼 그때 최종 후보가 맞습니다. 결정이 되는 거군요. 예. 그때 합당하는 것 좀 늦지는 않을까요? 정치는 기본적으로 절차나 이런 그 프로세스는 별로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치는 선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 와중에 우상호 의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선거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통합이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후보 단일화를 얘기했는데 자기는 사실은 원래 통합주의자였었다. 예. 근데 통합을 양당이 선언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절차는 5월 말 혹은 신임 지도부가 왔을 때 그리고 모든 정치는 선거 시기에는 후보 중심이거든요. 예. 후보가 선언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선언하기 전에 각 당이 이 절차상에 열린민주당은 또 당원들에게 묻고 더불어민주당도 당원들에게 묻고 이때 만약 부결이 나오면 안 되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75 내지 80% 정도가 한 지붕 한 가족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 이번에 지금 정봉주 의원께서 생각한 대로 잘 안 됐을 경우에 예. 내년 대선 앞두고 또 그러면 대선 출마도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이번에 만약 안 되더라도 저는 당 지도부하고 의논하기를 통합의 프로세스는 지금 선거에서 후보가 되면 훨씬 쉽겠지만 만약 안 돼도 지금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겠다. 그럼 노력해달라는 부탁도 받았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가는데 다만 어쨌든 정치인은 언론의 관심을 끌고 그다음에 지지자들의 관심을 끌고 그러면서 거기서 아젠다를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후보가 되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정봉주가 주장하는 통합이 설득력이 있네. 동의를 받았네. 두 번째, 정봉주가 하나의 플랫폼 가서 박영선, 우상호 분들과 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거 선거운동한 지 한 4, 5일도 안 됐는데 기존 선거운동한 사람을 잡았어요. 그러면 반전 드라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 이거 정봉주 바람이 부는 거 아니야? 이 기대가 있어야지 야권으로 같은 관심을 다시 여권으로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뭐라 그랬냐면 판을 흔드는 데는 내가 선수다. 그리고 아젠다를 만들고 태풍을 만들어 나가는 데는 내가 선수기 때문에 이번에 열린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도 제가 이기고 그 힘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에 되겠다. 합당이 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거 완전 최약체에서 예. 4명 중에 최약체에서 이기고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야권 단일화 관심 없어집니다.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만나서 좀 예.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는데 또 다른 순서가 있으니까 예. 앞으로도 종종 나와주세요. 예, 그리고 제가 반드시 후보가 돼갖고 다시 한번 나오겠습니다. 그럽시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열린민주당의 정봉주 전 의원 만나봤습니다.